안녕하세요. 보상인 공손입니다. 오늘은 경추 골절 중 특이한 골절인 경추 후관절 골절에 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보상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경추 골절 이야기 알아볼까요? 사고가 발생한 목욕탕 내부 사진입니다. 보게 되면 목욕탕 열탕이 이렇게 있고요. 피해자 사례자분께서는 이 목욕탕 내부에 들어오셔서 이 열탕을 이 디딤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셨고, 들어가셔서 이용을 마치고 이제 이쪽으로 나오시는 과정에서 끝부분이 미비되어 있고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계단에 의해서 발을 헛디디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옆으로 떨어지셔서 바닥면에 머리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렇게 충격되었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현장 사진을 제가 직접 가서 촬영을 했고 조사를 했고요. 가서 보게 되었을 때도 이 주변에 뭐 안전조치에 대한 문구라던가 그런 표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사고로 지금 경추골절이 발생하셨고, 이 사례의 사건 사고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사고 이후 바로 이제 119를 이용하셔서 병원에 내원하셨던 초진의무 기록지인데요. 동네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준종합병원에 방문하셔서 신경외과에서 진료 보셨고요. 사고 날짜가 최초 12일, 목욕탕에 넘어지는 사고 후 발생한 상기 증상 내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그 다음에 결핵, 감염 같은 어떤 특이 증상은 전혀 없으셨고요. 단지 이제 목 쪽에 통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쪽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엑스레이라던가 기본적인 진단 방사선적 검사를 했는데 급성 골절이나 골절에 대한 어떤 소견을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쪽 병원에서 진료 후에 진통제와 기본적인 의학적 소견을 갖고 귀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이틀간 집에서 약을 드시면서 차도를 지켜봤는데 몸이 전혀 좋아지질 않고 머리의 두통과 현기증이 계속 발생하셔가지고 좀 더 규모가 있는 상급병원에 방문하시게 되셨죠. 응급실에 방문하셨는데도 이쪽 병원에서도 특별하게 이제 뭐 엑스레이 검사라던가 CT를 찍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뇌 CT만 촬영했고 골절 소견 전혀 발견하지 못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약만 처방받고 귀가를 하게 되었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분들께서 이제 정확한 상태를 한번 다시 알아봐야겠다는 내용의 더 큰 상급병원 15일 날 하루가 또 지나서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목욕탕에서 머리를 부닥치고 다쳤다 뭐 내용 되어 있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 검사가 다시 또 이루어졌죠. 목 부위에 시스파인 쪽에 이제 CT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경추 7번의 우측 쪽에 골절이 됐다는 게 발견이 됐죠. 후관절 골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술과 치료 과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이분께서 3차 병원, 대학병원에 세 번째 방문했던 병원에서 사고는 최초 12일 날 발생했는데 15일째 되는 날 3, 4일이 지나고 나서 정확하게 어디가 다쳤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이 된 거죠. 보게 되면 환추, 경추 1번, 축추, 경추 2번, 그 다음에 이 부위가 치돌기입니다. 경추 3번, 경추 4번, 경추 5번, 경추 6번, 경추 7번이 있습니다. 뒤쪽에서 목 부위를 찍은 사진인데 쭉 이렇게 내려서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다 매끄러워요, 되게. 근데 경추 7번이 이쪽에 이렇게 뭐 라인이 하나 가 있죠. 골절된 골절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척추 압박 골절이나 경추 골절 되면은 척추체가 골절됐다 그러면은 척추 몸통이 주저앉거나 아니면 여기 이런 돌기, 극돌기, 횡돌기라고 하는데 이런 돌기가 골절돼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매한 부위, 후관절, 잘 안 보이는 부위죠. 이렇게 엑스레이라던가 CT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관찰이 안 되면은 놓치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런 부위가 이렇게 골절되셨던 거죠. 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경추 1번, 경추 2번, 경추 3번, 경추 4번, 경추 5번, 경추 6번, 경추 7번이 있어요. 보면은 이쪽 부위에 또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이게 골절선입니다. 이 부위가 이제 후관절이 이제 골절돼서 머리와 이제 다른 경추들의 하중에 의해서 이쪽이 계속 눌리게 됐고 이쪽 부위에서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척수신경 쪽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에 이제 하중이 받게 되고 눌리게 되니까 신경을 계속 손상하게 되고 경추 쪽이다 보니까 머리 쪽에 이제 후두골 쪽에 연결되는 신경이라던가 어떤 이 부위 쪽에 어떤 두통을 유발하고 통증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분께서는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머리를 돌리지를 못하셨고 다친 부위 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머리가 계속 이렇게 주저앉았대요. 세 군데 병원을 가셨는데 첫 번째 간 병원과 두 번째 간 병원에서 전혀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은 이제 3차 병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다행히 빠른 시간 안에 발견했고요. 경추 7번에 대해서 가로로 이게 커트 해서 이제 촬영한 내용인데 보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우측입니다. 이쪽 부위가 좌측과 우측을 비교했을 때 여기 골절선이 명확하게 보이죠. 반대측하고 우측하고 틀립니다.
보면 이쪽도 이렇게 골절선이 보이고요. 이분께서는 이 사고 때문에 경추 6, 7번간 신경 손상도 있었고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뼈끼리의 어떤 그런 손상이 발생해서 인접 부위 손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추 6번과 경추 7번 사이 고정을 해주는 전방 유압술과 그 다음에 후방 그 후관절 우측 골절된 부위 쪽으로도 이렇게 유압술을 또 하셨죠.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도 이 열탕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디딤돌 계단이 끝부분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현장을 살펴봤을 때도 주변에 어떤 주의 문구라던가 고객이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 안내 문구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목욕탕에서 가입했던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나 시설업자 배상 책임보험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 목욕탕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께서는 전방 유압술을 위해서 이제 절개를 한 목 부위 전방 쪽의 흉터와 뒤쪽에 고정술을 하기 위해서 절개한 이 흉터가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보상의 원칙상 흉터 복원에 들어가는 향후 치료비 추정을 평가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비용이 600에서 700만 원 정도가 평가되었던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경추가 7번이 후관절 골절로 이렇게 유압술을 받았고 상황이 이 사고로 인해서 척추관 인접부라든가 신경손상까지 있어서 노동력 상실률 36%가 최종 인정됐고 사고 관여도 외상 기여도 100%가 인정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목욕탕에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셨는데 목욕탕에서의 책임이 생각보다 컸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런 시설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이용하는 고객이라던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사고의 예방이나 조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시설의 하자라던가 주의 안내 문구 전혀 없어서 과실 부분은 목욕탕 업주의 책임이 70에서 80% 정도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분께서 보상받을 수 있었던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위자료랑 일시수익액, 간병비, 향후치료비, 기타 본인께서 지출한 기왕치료비 등등이 있었고요. 이분께서는 처음부터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정확하게 받지를 못해서 굉장히 헤매시다가 결국 어렵게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치료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연령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초기에 바로 진단돼서 뭐 수술을 받았거나 했으면은 신경손상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빠른 쾌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그게 되질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한 1년 이상을 한의원이나 정형외과 그 다음에 재활 도수치료 전문병원을 찾아다니면서 통원치료를 하게 되었죠.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종결됐고요. 논점이 있었다면은 자영업자시라서 소득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임금 적용과 과실 부분의 확정이 가장 어려웠고요. 마지막으로 감정받은 후유장의 범위, 노동력 상실률이 정확하게 뭐 이 사고로서 어느 정도인가. 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이제 의료자문 결과와 제가 손해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증빙한 노동력 상실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들.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견을 좁힐 건가. 손해사정 업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죠. 보상행 공손의 경추골절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경추골절은 일반적인 그 경추 몸통이 골절된 뭐 압박골절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알아두시면 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목이 너무 아픈데 뭐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의사분한테 내가 아픈 부분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셔서 제대로 된 검사 후에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고 빠른 쾌유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상행 공손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